취임 첫날 그가 꺼낸 단어는 미래도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였습니다. 사고를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재명은 첫 메시지에서 진상규명을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지금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이재명이 꺼낸 이 단어들 속에서 또다시 시작된 정치 보복의 그림자를 느꼈을까요? 자, 오늘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취임 첫날부터 세월호 10번째 조사를 암시한 이재명의 위험한 정치 행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이 취임한 날이지요. 그런데 취임사에서 꺼낸 키워드가 참 기이했습니다. 경제, 민생, 안보의 중요성을 100번 이상 말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 바로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참사를 언급하는 것인데요. 언뜻 보면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말 뒤에 숨은 진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에 발생했지요. 그리고 이후 9번의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해양안전심판원, 감사원, 국회, 특조위, 선체조사위, 사참위, 특수단, 특검까지 무려 10번에 걸쳐 수사와 재판이 반복됐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해경지휘부도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책임은 선장과 선원, 무리한 화물적재, 부실한 선박구조였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의혹은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자, 우리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끌어다 써먹은 민주당, 운동권 단체들만 수백억 원의 예산을 탕진하고 국민들의 피로감만 누적해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세월호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수파 정권의 잘못을 또다시 환기시켜 자신이 추진할 정권 보복 프레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세월호라는 것이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해경, 심지어 당시 정부 관료들까지 끌어내서 다시 정쟁화할 수 있는 최적의 소재, 그리고 좌파 진영의 감성 동원을 위한 도구로서 가장 효과적인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이태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경찰 특수본 수사, 국회 국정조사, 재판까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박희영, 이임재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유세 당시부터 이태원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며 감성적 언사로 표를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된 지금 그걸 또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오송 참사 역시 청주지검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됐고 지자체와 공사업체 등 관련자 수십 명이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면서 국회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진전은 없었지요. 자, 그런데 이재명은 이 역시 다시 꺼내들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진상규명은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몇 명을 더 기소해야 진상이 드러났다고 말할 겁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은 정작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는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대참사로 국내 항공사고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 참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가 민주당의 전통적 정치적 기반인, 지지 기반인 전라남도였고 당시 공항 확장과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의 개입 여부가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닌지요. 이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참사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정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고에만 집중하는 이중적 행태는 과거 사례도 반복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입니다. 당시 화재는 하루 종일 진화되지 않았고 현장에 투입된 50대 소방 구조대장이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서 총괄 책임이 있는 시점에 황교익 씨와 함께 유튜브 먹방 녹화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소방관의 생사보다 황교익 TV 녹화가 더 중요했냐라고 비판하면서 사고 당일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요. 정작 자신이 도정을 책임지던 시절 화재로 인해 소방관이 목숨 걸고 진압하던 상황에서조차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 지금 그가 말하는 안전사회가 얼마나 공허한 수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우파 정권의 사고는 끝없이 파헤치면서 정작 자신들의 텃밭에서 벌어지는 대형 참사는 침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택적 진상규명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겠죠. 정치 지도자가 참사를 언급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발언에는 책임은 없고 오로지 선동과 감정만 남았습니다. 자, 그는 취임사에서 평화와 안전을 말했지만 그 방식은 과거의 고름을 다시 짜내는 식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을 또다시 여론재판에 끌어들이고 이미 결론난 수사 결과를 부정하면서 정치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며 결국 촛불로 몰아갔습니다. 이재명 역시 동일한 시나리오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는 다시 열리고 이태원은 다시 수사되고 오송은 다시 끄집어내며 책임자 처벌이라는 명분 아래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수 진영 인사들을 압박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게임의 끝은 뻔하다라는 것이죠. 임기 첫날부터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을 말할 정도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야당을 탄압하고 검찰과 언론, 사법부까지 장악하며 독재 수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이재명은 과거의 잔해들만 들춰냈습니다. 국민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물가와 부동산, 안보와 외교를 걱정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은 사람은 10년 전 사건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실에서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니 오직 과거의 진상규명이라는 화두로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끌어낸 세월호, 이태원, 오송 이 모든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프레임 싸움입니다. 보수파 진영은 지금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또다시 반복될 진상조사, 감성몰이, 정치보복 이 시나리오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참사를 대하는 진정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국민과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다시는 유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참사를 반복 이용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진짜 책임져야 할 자들 아닐런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